더 짧게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우리 민경욱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속이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거는 후보자의 인품과 성과를 재는 저울입니다. 그 선거를 속이는 부정선거는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부정선거에는 반드시 하늘에 벌이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선거는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법 독재를 비롯해 최근 6년간 정치권에서 벌어진 모든 만악의 근원입니다. 33명 장관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과 청와대와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의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민주당 좌파들의 무리한 내란 선동 등 모든 일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부정선거라는 절대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4월 15일은 제가 부정선거 투쟁에 뛰어든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년 전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통계치를 받아들고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이 단 몇 주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부정선거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벌써 6년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6년은 저에게 고난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지만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6년간 이 싸움을 저와 함께 해주신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수고가 큰 만큼 하늘의 상급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치지 맙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 승리를 거둬냅시다, 여러분. 지난 6년간 싸움의 지평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싸움은 처음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강건해졌고 그 나중은 더욱 창대할 것입니다. 외롭던 그 시절의 싸움은 점점 더 큰 세력의 합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님, 황교안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20, 30대 젊은이들이 이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부정선거 싸움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용기로 함께 싸워갑시다. 새롭게 우리의 싸움에 동참한 분들 가운데는 참으로 반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수학을 전공한 많은 학생들이 이 싸움을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애타게 찾던 통계적 지식으로 지난 6년간 모든 선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생생한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대 대선과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맞붙었던 21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의 추이가 놀랍도록 똑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는 추운 겨울에, 하나는 따뜻한 봄에 진행된 선거였고 지난 20대 대선 때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국을 휩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 추이가 99.99
2%의 일치율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14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현상이라고 계산해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타나는 통계치가 선거 때마다 늘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14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 지난 세선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이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저히 믿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각 정당별 투표율과 득표율이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만이 유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425개 동, 경기도에 있는 599개 동 가운데 단 한 동의 예외도 없이 모두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만 유리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 통계학과 교수님은 계산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10의 마이너스 3000승분의 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희박한 일일까요? 이것은 로또 1등에 430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우주에 있는 원자 가운데 한 개를 눈을 감고 짚었다가 다시 그 원자를 맞추는 것을 38번 연속으로 성공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한낱 음모론이 아니고 이런 희박한 확률이 일어날 연거푸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조직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는 이념과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떨어뜨린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부정선거 세력을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의로운 싸움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고 이 싸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져 저 하늘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싸워나갑시다. 저들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꾼이고 우리는 역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애국자들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훗날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떨치고 일어난 우리들을 나라를 지킨 선각자요 애국자들로 기억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6년 전부터 외쳐왔던 구호를 함께 외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조직하고 외쳐야 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분노하라! 분노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소리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권한으로 아직 연사들이 25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행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2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오늘 애국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인쇄 날인 폐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위한 국민 대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진과 함께 오랫동안 밤바다를 떠돌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나침반을 찾아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다시 시작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78년 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기념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위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기념사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이를 규탄하다가 바로 이 부근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또 1987년에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에 대한 염원을 담아 현행 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기적의 나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40년간 그토록 미약하게 시작했던 대한민국을 이토록 창대하게 되도록 이끌어왔던 건국의 약속이 잊혀져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국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6년 전 4.15 총선이 치러졌고 그 후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를 가장한 독재와 새로운 전제 정치로의 폭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 각종 제도권은 모든 문제 제기를 묵살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드러난 수많은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최근 6년간 벌어진 기막힌 상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련 끝에 오늘 우리가 대행진에 나설 힘을 차린 것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위대한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8년 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이곳 광화문에서 선포한 위대한 약속의 상속일입니다. 그 약속은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속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두 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정부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개인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표라도 가짜표가 끼어드는 순간 누구나 다 똑같이 1인 1표 1가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건국의 위대한 약속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짜표가 도와주는 쪽의 표는 가치가 더해지고 가짜표가 해를 끼치는 쪽의 표는 가치가 꺾여 버립니다. 모든 개인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건국 원리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심각한 가짜표의 의혹이 존재하는데 시민들에게 범행을 밝혀오라고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예방 조치에 대한 요구조차 불순하게 취급하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건국의 약속을 파괴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건국의 약속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모든 국가기관은 건국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에 건국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건국의 약속에 따라 단 하나의 가짜표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1단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표를 만들기 쉽게 하는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을 폐지할 것과 가짜표를 만들기 어렵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는 국민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1단계를 성취한 후 2단계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마지막 3단계로는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장에서 전면적인 수개표를 진행하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위대한 건국의 약속에 따라 나아갑시다. 위대한 건국의 약속에 따라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사전 투표용지 인쇄날인 폐지하라. 폐지하라. 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철하자. 감사합니다. 다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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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4,600명, 5,000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거짓말 아닙니까? 어저께 유인학 전 의원이 저를 만나서 왜 니는 4.19 유공자 신청을 안 하느냐, 저한테 서류도 갖다 주고 이번에 어느 저 장관으로는 번호원이고 제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발을 들어와라. 근데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70명의 4.19 유공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광주 사건이면 세발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광주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야?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주세요.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전화문에 모인 것을 보도하지 않고 세 명의 범죄 사실들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인들 그의 범죄 덮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데도 아무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한 좌파 정부의 행실을 알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도 돌아오실 겁니다. 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오늘 자유대학 집회에는 FLD 민초 보스까지 모든 청년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는 계속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청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욕심 여러분. 정말 많이 앉으셨네요. 저는 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 청년 이상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헌과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요,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부패가 어렵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장점이 국가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지금 개헌안을 보면요, 이러한 비상계엄이 국회 승인이 없다면 무효가 되게끔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만약에 진짜 전쟁이나 진짜 내란 등으로
물리적으로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표결을 하겠다고요? 전쟁인데 인터넷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된다고 한들 적군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으로부터 안 들어가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결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계엄령 더 늘리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위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헌법은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가 정한 법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적들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의 의무를 또 개헌안에 넣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개헌이 안 돼도 토어제, 실거주 의무 등을 강화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개헌이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중국의 일선 도시, 북한의 평양처럼 우리가 그곳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엉터리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 별거 아니구나, 개헌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요, 개헌 개헌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통과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개헌안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고 싸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막기 위해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서로 사상이 달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뭉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데 왜 싸웁니까? 뭉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다 좋으니까 지금만큼은 서로를 존중하고 개헌을 막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수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FLD에서도 대학생 한 분이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FLD 그리고 자야대학원 이진석 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이어서가지고 머리가 많네요.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단체 FLG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 개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난도질하는 저들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이란 국가라는 집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자 권력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그 기둥을 뽑아내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가올 6월 3일에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등에 업고 말입니다. 이미 여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며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을 세우기 위해 제1야당 이탁표 10명만 있으면 된다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헌은 결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헌법을 고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랫동안 신중함에 논의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거대 입법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이 맞습니까? 이것은 범죄를 덮고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들만의 축제 아닙니까? 다음으로 저들이 추진하는 개헌의 내용에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그간의 열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문에 공산주의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6.25 전쟁의 호국전신과 이 가난한 나라를 번듯한 국가로 세워낸 4.18 근대화 정신을 왜 넣지 않는 것입니까? 역사를 편향적으로 기술하여 헌법으로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상적 독재이자 역사에 대한 내란 아닙니까? 또한 이번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을 무한대로 키우려는 입법 독재의 완성판입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개헌 주요 의제 몇 가지만 읊어본다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시키고 대통령의 개헌권을 무력화하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제를 내건 개헌이 통과된다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간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조차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만의 야합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다름없습니다. 정제와 균형이 사야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의 소굴이 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한 청년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법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바뀌고 역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난도질당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고 헌법의 가치가 변함없이 수호되는 정직한 나라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저들이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를 개헌을 반대하는 거대한 물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독재를 막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무절하지 맙시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선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 거대 악계에 맞서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작은 차이는 뒤로 하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다시 싸웁시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합시다. 상식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진정한 자유가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SLG 이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다. 자연대학 FLD의 이진석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패스에 이제 행진이 지나간다 해서 저희가 여기서 집회를 오래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민초경찰대 서구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똑같은 사람이고 민주주의의 시민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안녕하십니까, 민초경찰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서 조국 참가를 들었더니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해서 온 것 같아요. 선거가 조금 조작되면 어떻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너무 당연스러워진 나머지 그 평화를 누릴 자격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잊고 사는 사회는 이미 그 권리를 강탈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다들 아시죠? 고작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기 위해서 수십 혹은 수백억의 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미사일이 지켜내는 가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 그 미사일이 지켜내는 자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엄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드론이 떨어질 곳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비용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와 선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선거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지표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나라에 와서 죽어갔던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모여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도 내 자식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뜨거운 사막에서 일하고 지하 깊숙이 탄광에서 일하면서 본인들의 청춘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 대부분의 전환조차 모르는 게 오늘날 제대로 된 예언, 차가운 단칸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실 때 우리는 그분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도 허투루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 마주할 그 승리와 성취가 위해서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저 독재 정권과 그 뒤에 공산 세력에 대해 맞서 싸워야만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뿌리 뽑자! 부정선거 뿌리 뽑자!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민초 서명희 대표한테 수고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을 보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지만 더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공화당 의지도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처럼 자유를 지키는 우파 야당들 그리고 청년단체들 우파 시민 전체가 이렇게 뭉친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유통일당 행진이 여기로 지나가면서 자유대학 집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시민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싸워야 돼.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말로 하세요. 말로. 일단 말로 하시라고. 말로 하잖아요. 손댔잖아요. 아니 경찰이 시민한테 손대지 말라고 일단 말로 하라고. 말로 하자. 일로 하는데 뭐 손대는 거예요? 어떻게 손은 대지 말아요 시민한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안 보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먼저 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노조한테가 말아봤어요. 한마디도 못 해보잖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라 지키는 사람들 어떤 새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약한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믿고 성당에 가서 성당에 명절마다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자유롭게 믿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자유와 민족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좌파 정부는 교회 폐쇄법 만들고 목사님들 구속시키고 종교 탄압함으로 해서 공산주의 만들고 사회주의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이 나팔수가 되어있는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이 오늘 이거 방황을 해보입니다. 장군님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 방향이 어디예요? 어느 쪽으로? 아니 어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 저거 이편은 또 어디 갔나? 이재명